트레이딩이 어렵거나 손실이 심하신 분들은 이 책 트레이딩 전략서를 추천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쉬운 주도주, 눌림목 패턴과 단타 검색기, 그리고 전략적인 손절 기법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소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눌림목 이상과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하는데 특히 전고점, 지지점에서 지지를 예상하고 눌림목 매매를 한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자 여기 이렇게 자로잰 듯 전고점에서 지지가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 눌림목 매매를 하게 될 때는 이 그림처럼 주가는 전고점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죠. 또는 실제 이 그림처럼 전고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이상은 전고점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면서 반등하는 그림이지만 진짜 현실은 전고점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거나 이렇게 전고점까지 잘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 눌림목 매매의 이상과 현실,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몇 종목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토비스란 종목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주가는 조정을 받을 때 이 돌파가 되었던 전고점에서 지지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2차 상승하는 N자형 눌림목 패턴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로 잰 듯하게 지지점에서 반등이 나온 사례가 많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박스권 고점이 자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주가는 이 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는 1450원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주가는 질질질질 흘러내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눌림목 실패 사례죠. 자, 그리고 이 다원시스라는 종목은 어떤가요? 전고점인 23,400원을 돌파하고 이 전고점 부근까지 조정을 주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죠. 심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일봉 차트에서 자 이렇게 직전의 고점, 전고점을 자 이렇게 돌파를 했어도 이 전고점 부근까지 조정을 주지 않고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사마알미늄도 과거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눌림목 지지에 성공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고 조정을 받을 때 주가는 이 지점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질질질질 흘렀죠.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했어도 이 직전의 고점에서 조정을 주지 않고 그냥 움직여 버렸습니다. 매수할 구간조차도 오지 않고 움직였죠. 물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온 종목들도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 종목처럼 전고점 돌파해도 전고점 지지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자, 이후에 다시 경신된 전고점에서 지지를 예상하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약반등 나오며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 종목도 전고점, 눌림목 지지선에서 이 전고점 의미 있는 윗꼬리 돌파 후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부근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하락을 하였죠. 일봉 차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 차트를 보면 무악처럼 이렇게 알맞게 전고점에서 지지가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은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겠죠. 저도 트레이딩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종목들을 보면 미래생명자원은 자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 매수 구간까지 안 내려왔죠. 즉 전고점 조정까지 조정을 주지 않고 상승을 한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직전의 고점 돌파 후 조정 시 직전의 고점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지 못하고 하락한 유형이죠. 소프트센도 전고점인 2,780원을 이렇게 돌파를 하였으나 조정을 받을 때 이 부근대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듯 분봉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이 전고점 눌림목 매매에서 무악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아니면 매수가까지 주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대응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조정을 주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예컨대 이 종목은 재료가 좋다거나 또는 실적이 좋다거나 테마주라든지 등등의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이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는 보통 전고점 돌파는 일명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진입, 즉 슈팅이 나오는 구간으로 종종 해석되죠. 상승 추세의 진입 시 주가는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은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인데,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아 우리가 원하는 눌림목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저점의 각도가 상향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전고점 눌림목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으론 이 직전의 전고점이 절대적인 매수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 눌림목이라는 것은 이 퍼스텍 종목처럼 거래량의 감소와 그리고 캔들의 크기 감소, 그런 다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직전의 윗꼬리, 이 전고점 돌파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봐줘야 될 뿐 절대적인 매수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그림처럼 직전 고점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눌림목이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하겠죠. 왜 실패를 하였을까요? 일단 개별 악재나 시장 악재를 제외하고 아무래도 차트상 매물에 막힌 자리, 지지가 원래 되지 않는 자리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트처럼 과거에 이렇게 산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에 막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면 눌림목 반등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하나의 박스권 고점과 저점의 움직임 속에 일어난 박스권 돌파의 자리였죠. 자, 이러한 자리라면은 눌림목에 반등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보통 박스권 흐름이라고 그러면은 박스권 저점과 고점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돌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지원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앞전에 큰 산 매물이 걸려 있죠. 자, 이러면 눌림목 반등에 잘 안 나올 수가 있고, 더 크게 보게 되면은 하나의 박스권 형태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상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조정을 받을 때 무조건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진입하기보다는 차트의 큰 흐름과 상승 추세를 보고 눌림목 자리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고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적절한 땡땡을 형성하면서 땡땡땡을 구간 종목에서 진입하는 것이 좋겠죠. 이 땡땡과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칼럼글에 나와 있으니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바로 매수했지만 갑자기 급락해 손절 크게 하고, 종고점 돌파에 매수했지만 매수하자마자 또 급락해 손절하고, 시초가에서 매수했지만 크게 빠져 손절하고, 내가 손절하자마자 본저가까지 오고, 전고점에서 지지 예상하고 매수했지만 순식간에 급락 나 손절하고, 이번에는 저점 지켜주길래 눌림목에 매수했지만 지지하지 않고 흐르고, 반등 줄 때 손절하려고 했지만 급락 나 한 번 더 분할 매수, 그러나 주가는 더 하락해 대박 손절하고. 이 단타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 후 조정을 받을 때 이 차트 화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란색 구간이 눌림목 자리입니다. 어때요? 주가는 신기하게도 크게 반등을 하였죠. 자, 실제로도 저는 이 방식대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 차트 화면으로 안정적인 눌림목 트레이딩을 합니다.
자, 원리는 간단한데요. 검색식에 나온 주도주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자, 매수할 구간은 이 노란색 구간입니다. 차트 세팅 방법은 3개의 선을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급등 신호가 떴을 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죠. 자,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급등 신호는 검색식의 종목이 나오고요. 제가 실제로 매매한 내역입니다. 자, 분봉 차트 화면을 보면 차트 세팅한 대로 트레이딩을 하였죠. 신기하게도 노란색 구간 또는 그 근처에서 주가는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절에도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하여 수익을 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물론 손절도 있지만 손절은 짧죠. 물타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뇌동매매, 돌파매매, 시초가 매매, 눌림목 매매를 했지만 어렵고 손실이 자주 나신 분들은 이등분선, 눌림목 강의를 추천합니다. 눌림목 단타에 최적화된 차트 세팅과 급등 신호, 검색기, 확실한 매매 기준, 원칙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주도주, 눌림목 단타를 하는 것과 모르고 눌림목 단타를 하는 것,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해답은 강의에 있고요. 자, 강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걸어두었습니다.